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오로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다 올 생각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한 이후로 여행만 갔다 하면 시장이 무너지는 정말 괴로운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요. 다행히 지난밤 미국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최소한 월요일은 마음 편히 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만큼은 괴로운 징크스가 깨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주말 동안 확인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리뷰를 하고 여행 갈 준비를 할 생각인데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축구화도 챙겨서 애기들과 축구도 하고 수영복도 챙겨서 물놀이도 하고 오려고요. 안 그래도 방송 준비를 하느라 아빠가 안 놀아준다고 서운해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이번 여행만큼은 후회 없이 놀다 와야겠습니다. 네, 일기는 일기장에 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지난밤 미국 상무부가 6월 PC 물가를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하고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물가가 매우 안정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이 3.8%였기 때문에 6월의 3% 물가 상승률은 드라마틱한 하락세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PCE 물가는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측정에 있어 가장 비중을 높게 사는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지난밤 발표는 더 이상의 물가 인상 가능성을 낮춰주면서 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지난밤 미국장이 강세 마감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괜찮네요. 지난밤 미국의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메타가 전일에 이어 4% 상승했고 테슬라도 4% 넘게 올랐고요.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3%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좋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면 요즘 가장 부진한 인터넷 게임주가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2차전지 종목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지난밤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시장 분위기와 달리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은 다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떡상 TV 채널의 커뮤니티 메뉴로 오시면 멤버십 회원이 아니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투자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가끔씩 놀러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찐팬 등급 이상의 회원이라면 회원 전용 표시가 있는 게시글을 추가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멤버십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주봉 차트를 보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우리 시장을 사줄 환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국제 유가 주봉 차트를 보면 80달러를 회복했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더 오르면 괜한 인플레이션 불안 요인이 되니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으니 잘 모니터링 하시고요. 천연가스 주봉 차트를 보면 그냥 바닥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 유럽 공장이 있는 2차전지 동박 기업들과 분리막 기업들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리 가격 주봉 차트를 보면 추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견조한 거고요. 구리 가격 상승은 동박 기업들의 당장의 마진율을 훼손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잘 돌아가고 있음을 구리 가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네요. 이어서 니켈 가격 주봉 차트를 보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판가 하락 압박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양극재 핵심 재료가 되는 리튬을 생산하는 알버말의 주봉 차트를 보니 딱히 반등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판가 하락 압박은 제한적이지만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들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그냥 견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딱 적당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골디락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최근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니 높은 금리가 추가 상승보다는 안정되는 흐름이 예상되니 이 또한 괜찮죠? 그래서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매물대 저항 구간에서도 좋네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를 봐도 좋네요. 그래서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다소 불안한 음봉이 나오긴 했어도 딱히 바뀐 것이 없죠? 따라서 원래 우리의 작전대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되도록 홀딩하면서 혹시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많이 빠지면 더 사는 전략을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삼성전자 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상반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 크게 개선되면서 4분기가 가장 좋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를 바닥으로 내년 315% 증가하는 이익이 전망되면서 2025년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 빠지거나 옆으로 가더라도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구름 상단을 돌파하기 앞서 저항을 받으며 7만 원을 지켜내는 쉬는 조정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빨간색 20선을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주황색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했고 초록색 기관도 더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었던 6만 원 후반 구간에서 잘 버텼을 뿐만 아니라 구름이 포지션을 지켜냈습니다. 솔직히 그냥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네요. 우리가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예상했던 대로 하반기 7만 원 안착을 할 것이며 어쩌면 8만 원을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니 계속 같이 보시죠. 이어서 SK하이닉스를 살펴봅시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좋겠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50%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반도체 D램을 수직으로 쌓은 제품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초고성능 초고용량 메모리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겠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HBM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좋은 거죠? 양봉 3개로 구름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포는 진짜 세력인 주황색 외국인이면서 초록색 기관도 최근에 매수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지난주 양봉 하나가 13만 원 저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요. 다소 상승 피로도가 느껴져서 13만 원 저항 돌파하다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뚫어낼지를 예상하기 위해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면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적자폭이 크게 개선되고요.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 흑자 전환하는 턴어라운드를 거쳐 25년엔 매우 좋기 때문에 결국 돌파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단기 추가 상승 여력은 당연히 남아있지만 한 방에 돌파할지는 알 수 없으니 굳이 이제 와서 당장 살 필요는 없죠? 어차피 우상향이기 때문에 매수는 많이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봅시다. 월봉 차트를 봅시다. 채널에서는 오랜 세월 통곡의 벽이었던 4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을 보고 여기를 가는 것으로 봤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갔어요. 속도에 문제가 있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빨리 도달한 죄가 있으니 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초단기 더블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검은색 개인, 뭐죠? 추가 상승할 것 같아도 상승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시게요. 장난이시죠? 장난치실까봐 일봉 차트를 보면 꼭지에서 긴 윗꼬리를 가진 음봉 2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거래량이 어마어마했네요. 초록색 기관이 보유한 물량을 다 뱉어버렸고요. 주황색 외국인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속도에 문제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옆으로 가는 조정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싶지만 그 조정은 대단한 악재가 없는 한 빨간색 20선을 기다리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추가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그래서 관망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을 봅시다. 분기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상반기가 별로이지만 하반기가 괜찮아서 주가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까지 보면 내년에 더블 이상의 성장이죠. 그래서 상반기 별로인 실적에도 매우 좋았던 거죠. 물론 수주 잭팟 랠리와 미래 캐파 로드맵이 상향된 모멘텀도 컸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긴 했어도 올해 실적 전망치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163배나 되고 2025년 실적을 땡겨와도 53배나 되니 밸류에이션을 무시하는 성장성과 모멘텀이 있다고 해도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감당이 되세요? 감당이 아니 되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보면 일단 단기든 중기든 꼭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봅시다.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꼭지에서 두 개의 음봉이 나왔는데 이 두 개의 음봉 거래량이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반등했다고 섣불리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백조 수주 잔고가 대박이지만 꼭지에서의 거래량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으니 일단 마찬가지로 관망 의견을 전하며 추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떡상 TV와 멤버십은 투자 리딩이 아닌 개인의 투자 생각을 솔직하게 공유할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은 본인의 몫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김떡상이 뭐라고 떠들어 대든지 말던지 본인 스스로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G화학을 살펴봅시다. 분기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상반기는 별로이지만 하반기가 더 좋을 뿐만 아니라 4분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짧게 봐도 4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타이밍까지는 갖고 가야겠죠.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보면 작년이 최악이었고 올해도 별로이지만 내년이면 더블 가까운 이익 증가가 전망될 뿐만 아니라 2025년은 더 좋죠? 따라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많이 빠질 때마다 매수하면 어차피 우상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별로죠? 그래도 구름 하단과 빨간색 20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습니다. 애매한 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별로죠? 검은색 개인이 아주 그냥 올인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구름 상단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습니다.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우리가 그어놓은 핑크색 지지라인이 또 깨졌죠. 작년 3월 이후 핑크색 지지라인을 타며 상승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깨질 때가 되긴 했습니다. 지금은 일봉상 구름 아래 검은색 241선조차 깨져서 오랜만에 처참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사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초록색 5선에서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구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빨간색 20선에서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음봉으로 버티고 있어 애매하네요. 단타쟁이 초록색 기관이 팔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지만 그래도 주황색 외국인이 아직은 견조한 수급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 흐름은 나쁘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조정이네요. 그래서 분기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상반기 매우 훌륭한 이익을 기록했으나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요즘 조정인 거죠? 단기 지지라인에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관망 의견을 전하며 조금 더 보시죠. SK를 살펴봅시다. 상장 자회사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SK스퀘어가 괜찮죠. SK바이오팜도 이 정도면 괜찮죠. SK텔레콤은 여전히 별로고요. 기대주 SKC도 별로고요. 가장 중요한 SK이노베이션도 아직은 별로네요. 그래서 SK가 아직도 이지랄인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네요. 그래서 SK의 분기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1분기도 안 좋았지만 2분기가 더 안 좋죠? 그래서 최근 상장 자회사들보다도 못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확실히 좋아서
최악은 지났고 실적만 보면 주가도 하반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까지 보면 올해가 최악이죠. 최악인 올해 중에서도 최악인 상반기도 지났습니다. 그렇게 내년엔 올해의 역성장을 벗어나는 이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실적 전망만 보면 2025년은 더 좋죠? 어차피 자회사들의 반도체와 2차전지, 친환경 등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짧게 봐도 2025년까지의 성장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차피 망한 거 최악의 바닥에서 팔지 말고 잘 인내하셔서 회복하고 수익도 보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에코프로 월봉 차트를 봅시다. 153만 9천원까지 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지만 공매도 애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대규모 손실에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주식을 되사는 숏스퀴즈로 인해 개떡상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차피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말 그대로 쪽박을 차며 망했겠네요. 이어서 주봉 차트를 보면 꼭지에서 필회침 음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 좋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검은색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 공매도의 핵심 세력, 주황색 외국인이 팔았던 주식을 되사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숏스퀴즈가 끝난 것이 아니라면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냥 반등일 수도 있으니 지금 와서 매수하겠다는 분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꼭지에서 두 개의 음봉이 나와버렸는데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고 재차 조정을 받는 흐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김떡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많이 있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고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G전자를 살펴봅시다. 2분기 실적에서 1,510억 원의 충당금이 반영한 것이 아쉽지만 그 외에는 훌륭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의 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하반기 다소 지루한 성적표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실적 전망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작년이 별로였고 올해는 어찌저찌해도 성장을 거두며 내년과 내후년까지 대단하진 않아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실적 기준으로 PBR 밸류에이션은 1배가 되지 않고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BR 밸류에이션이 0.77배이면서 PER 밸류에이션은 7배가 되지 않으니 결코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결코 비싸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 아래로 떨어지는 음봉을 만들며 분위기가 안 좋네요. 주봉 차트도 분위기가 안 좋고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봐도 매물대 지지가 가능한 자리까지 내려왔지만 거래량이 나오는 음봉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흐름을 봐야 할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 하락이 깊어져 검은색 241선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상황 파악을 하고 물타기 여부를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추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를 봅시다. 2분기 출시한 신작 나이트 크로우의 흥행이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게임 섹터의 부진 영향을 받고 이런저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안개 속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조정은 이어지고 있으니 참 괴로운 상황입니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지금의 주가는 위믹스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지금의 나이트 크로우와 같은 흥행작이 부재해서 돈도 못 벌던 그지 깽갱이 시절 이때와 다를 게 없으니 이런저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섹터의 분위기와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나요? 이런저런 검찰 조사가 끝나면 그것만으로도 큰 반등이 가능할 만큼 빠졌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망한 거 물타기나 하면서 연말 나이트 크로우의 글로벌 출시 시점을 겨냥하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